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디오 유저분들께서 고민하는 내용에 대한 처방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 어울리는 오디오,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제품이 좋아요 하고 약간 오버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데, 오디오에 대한 주의사항, 칼럼, 그리고 제품 선택하는 방법, 그런 일종의 이론적인 내용들, 저의 경험담,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잘 안 보세요. 문제는 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오디오에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디오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금액대가 커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더 좋으신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요.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디오에 관련된 무슨 정석 조합, 오디오에 관련된 일반 원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무시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향입니다. 성향.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스러운 이야기들. 무조건 그런 정보들을 맹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있죠. 출력이 높으면 무조건 더 좋다. 안 그래요. 무조건 정석 조합이 좋다. 아니에요. 무조건 같은 브랜드들끼리 깔맞춤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깔맞춤을 했을 때 더 안 좋은 경우들도 많아요. 가장 흔하게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다. 매칭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오히려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런 원리적인 문제들은 싹 다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남이 좋다라는 거,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갇혔으면 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는 게 문제죠. 두 가지죠. 거기에서 4명과 함께 생존을 해야 된다. 명문대 출신이 낫지 않겠어요? 이런 게 오류인 거예요. 땅은 누가 팝니까? 불은 누가 지피고 생선은 누가 잡습니까? 나무에 타가지고 채집은 누가 해요? 집은 누가 만들어요? 밭은 누가 일굽니까? 동물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보호는 누가 합니까? 몸을 잘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제품,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다 똑같은 특성,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다 동일한 브랜드, 이렇게 매칭하시는 해가지고 실패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얼마 전에 또 상담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파워앰프를 구매를 했는데, 프리앰프를 다른 제품을 쓰다가 다른 타사의 인티앰프에 있는 프리앰프 기능을 쓰시다가 오리지널 프리앰프를 장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일 브랜드의 프리앰프로 바꿨는데, 당장에는 음질이 더 마음에 안 들더라. 왜 그랬을까? 성향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향 때문에. 항상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향을 파악을 하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내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쓸 것인지, 내가 어떤 기기에 매칭해서 쓸 것인지, 내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 심지어는 그 장르의 음악을 볼륨을 60dB로 들을 것인지 80dB로 들을 것인지, 우리 집이 아파트인지 개인주택인지, 그런 거를 어떻게 알고 조언을 합니까?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서 조언을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대략 6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많으면 70대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신 정보에는 좀 둔감해질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에 의하자면요, 10분 중에 그래도 한 7분 정도는 저음이 부드러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미끈하게 이렇게 쫙 깔리면서 풍성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아무래도 좀 더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사운드가 좋겠지, 그러면 그런 사운드 말고 다른 거를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런 사운드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저음이 풍부하고 진득하게 이렇게 쫙 깔리는 사운드 별로 안 좋아해요. 젊으신 분들은 저음이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하고 다이나믹한 임팩트감이 있으면서 타격감이 있는 저음, 그런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젊으신 분들에서는 또 반대로 역전이 돼요. 물론 이제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정확하면서도 단단한 저음,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죠. 대체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들의 그 성향 자체가 아날로그적이죠. 아날로그적.
소리의 스피드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장르들이에요. 그리고 소리의 화음이 풍부해야 돼요. 부드럽고 감미롭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아하세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소리의 정보와 소리의 밀도와 볼륨감과 곱디 고운 느낌, 풍부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일수록 얇고 가볍고 너무 스피드한 사운드에는 적응을 못 하세요. 근데 젊은 분들은 다소 얇고 가볍더라도 스피드하고 광대역의 사운드를 좋아하시죠. 근데 반대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음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면서 그 저음이 굉장히 무드감 있게, 분위기감 있게, 무드감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음악적인 분위기를 쫙 이렇게 형성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어디에서 비싼 북실프 스피커를 가져와 가지고 한 50평대 아파트 거실에다가 설치를 해놓은들 그 스피커에서 좋은 사운드가 나느냐? 안 나잖아요. 아무리 현존하는 최고급 북실프 스피커가 있어요. 그 북실프 스피커는 사람들은 이 스피커는 어느 정도 공간에서 사용하셔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이런 설명까지 잘 안 해주거든요. 그 A라는 브랜드의 제품, 그 제품 유명하다면서요, 그 제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면은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안 좋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비싼 제품이고 유명한 제품이니까. 예, 유명하고 좋은 거는 맞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맞죠? 하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북실프 스피커를 운동장에서 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음질이 좋을까요? 전혀 안 좋죠. 소리라는 것은 공간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반사가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 반사의 주기가 얼마나 짧고 기냐, 이거에 따라서 소리의 볼륨감이나 밀도감이나 중저음의 풍성함이나 중저음의 깊이감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예컨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매칭을 하는데 오히려 파워앰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리앰프, 브랜드가 달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어서 장점은 더 살아나고 단점은 줄어들고, 그런 매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게 뭐야?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취향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감이나 무드감이나 감미로움이나 볼륨감이나 이런 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음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저음이 적은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저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스무고개를 하는 거예요. 저음이 적은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음이 많은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음이 깔끔 단정하게 똑똑 떨어지는 저음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음이 감미로우면서도 바디감이 있으면서도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게 더 좋으십니까? 이렇게 일문일답 20개를 해보면요, 대체로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음이 풍성한 걸 더 좋아하세요. 근데 리뷰에 저음이 적은 게 유일한 단점이다, 그런 제품을 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왕이면은 저음이 볼륨감 있게 풍부하게 나와주는 게 좋다, 그러면 기왕이면 스피커 사이즈도 좀 더 큰 걸 사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그리고 우퍼 유닛도 한 개 있는 것보다는 두 개나 세 개 있는 게 좋고, 우퍼 유닛이 한 개만 있다라고 하면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몇 인치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우퍼 유닛이 6.5인치 한 개인 것보다는 8인치 한 개인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저음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다만 스피커의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면은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앰프의 매칭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리,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고 그 제품 별로예요, 아유 그 사람 결국은 홍보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다 지껏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아야,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리를 설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원리를 나의 취향과 나의 환경에 적용해서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른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인오디오 C4를 쓰려고 하는데 앰프가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정보 없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사용을 하시려는 분께서 공간이 제법 넓은 공간에서 중저음이 이렇게 윤택하고 풍부하고 진득하게 이렇게 쫙 깔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저음이 부드러우면서도 풍성하게 나오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맞고, 반대로 공간이 그다지 넓지 않으면서도 좀 소리가 좀 답답해지는 것을 좀 경계하시려는 분이라면은 클래스 D 방식의 앰프도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저음이 적게 나오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그럴 때에는 더 맞다.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브랜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인오디오 C4는 한 번쯤 써보고 싶어 했던 스피커였는데 다인오디오 C4를 한 5.5평 공간에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5.5평이라는 게 밀폐되어 있는 5.5평인지 아니면 아파트 공간 같은 경우도 거실이 5.5평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실 공간에서 5.5평이면서 측면으로 부엌 공간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넓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은 밀폐되어 있는 5.5평인데 거기서 C4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넌센스예요, 넌센스. C4 성능의 거의 절반도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석 매칭은 뭐야? 그냥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대로만 매칭을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다인오디오 올린다라고 저음이 많이 나오는, 저음이 진득하게 나오면서도 강하게 나오는 그런 앰프를 밀폐되어 있는 5.5평 공간에서 다인오디오 C4에다가 매칭을 했다? 답답해가지고 이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음이 너무 과잉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음악 정보를 담고 있는 중역대에는 다 그냥 훼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2차 반사, 3차 반사, 4차 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부스팅이 이루어진, 그래가지고 왜곡이 이루어진 저음만 듣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저질스러운 저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500만 원대 인티 앰프 중에 앰프를 하나 추천을 했어요. 오히려 그 가격 정도로 당분간 최선의 음질을 듣자라면은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 제품이 좋겠다. 그리고 추천을 했더니 그 조언을 받은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매칭은 상상도 못했다. 그걸 매칭을 해가지고 구동이 되냐? 그 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매칭해가지고 구동이 되겠냐고. 구동이 제대로 되면요 못 들어요. 음질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 C4가 내줄 수 있는 최고의 저음이 나오게끔 매칭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저음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소프트해야 된다. 너무 중량감이 있고 너무 깊이감이 있고 너무 강력해도 안 돼요. 그 저음이 5.5평의 공간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밍이 일어나죠. 벽이 또 하나의 큰 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밍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저음이 추가로 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공진이라고 하죠. 공진이라고. 그러면은 저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저분하면서도 왜곡된 저음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중음을 함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구동을 시키면 안 된다. 저음이 금방 솜사탕처럼 사라지게끔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 사운드를 완벽한 사운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음의 그런 부드러움과 감미로움, 저음의 나긋나긋함, 저음의 근사함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만족감을 주면서도 저음으로 인한 단점은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매칭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스피커가 제대로 구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깔끔 단정하고 정교하고 짜릿한 사운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디오 쇼 같은데, 하이엔드 오디오 샵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내가 들어보기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게 왜 좋은 음질이라고 하는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일본 잡지이긴 합니다만은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독자 탐방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독자들, 일반 사용자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시스템을 소개하는 내용들인 거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책에 소개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부모님 세대거나 그런 분들이신데, 일본에서 이 나이대의 세대들이 일본에서 경제가 부흥하는 시기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겠죠. 우리나라는 좀 경우가 다르죠.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의 취미를 즐기는데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보자면 불경시해 왔던 것이죠. 물론 그동안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잘 살았죠.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분들, 나이대가 좀 있으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동년배 대비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보다도 월등히 더
부유한 삶을 누리셨죠. 풍족한 삶을 누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스템들을 보면은요, 보면은 일본 국산 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JBL, 뭐 파라곤, 탄노이 오토그라프, 토렌스 턴테이블, 그리고 마란츠 세븐, 테크닉스 턴테이블, JBL, 뭐 하치필드, 최근 제품도 있기는 있지만은 절반가량은 다들 오래된 제품이에요. 이게 뭘 뜻하느냐, 이분들이 오디오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제품들이라거나 오래된 제품들도 다 소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본인 취향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할 때도 할 수 있는 게 오디오와 음악 취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하나를 바꾸더라도 이게 매칭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리고 내 취향에 이 제품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 제품을 내가 계속 활용을 할 거면은 그 다음 제품은 어떤 성향의 제품이 들어와 줘서 매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집에 더 어울리고 내 성향에 더 어울릴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기능 우선적으로 제품 선택하지 마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스펙이나 브랜드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젊은 사람들 노는 데에서 추천하는 제품 위주로 그 제품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성향, 그 성향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실수를 하셔도 다시 되팔기도 하고 어디 가서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잘 활용을 하세요. 대처를 잘 하십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음악, 그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방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큰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시고 고민하는 모습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참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한 뭐 대응 능력, 그리고 이제 제품을 뭐 교환을 한다거나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꿈질을 한다거나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합리적인 비용으로 쉽게 즐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적극적인 컨텐츠를 생산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취미생활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저와 함께 또 하나하나씩 해가 보면은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